자,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인가요? 여섯 번째인가? 뭐 잘 기억 안 나네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세계 4대 문명을 하나하나씩 다 봤죠. 세계 4대 문명의 특징들 하나하나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만 해도 기억해야 될 내용이 적지 않을 거예요.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은 인도 하면 뭐 처음에 이제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도시국가부터 해서 아리아인이 침입한 뒤에 철기 문화가 발전하고, 그전엔 청동기였죠. 그리고 카스트제, 그다음에 브라만교, 베다 이런 것들 좀 경전이었죠. 베다 이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카스트제 안에 구성들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발로 불교, 고타마 시타르타가 석가모니가 되면서 불교가 등장하는 모습들까지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황하 문명, 상나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갑골문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청동기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신정 정치였던 부분들, 그다음에 주나라로 넘어와서 봉건제라는 정치제도. 그래서 왕은 수도 인근만 다스리고 왕이 자기 친척들, 보통 이제 둘째 셋째 아들들이죠. 아들들한테 지방을 떼어줘서 거기는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아들을 혹은 친척을 제후로 임명해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봉건제라는 시스템이 운영됐었다라는 것 정도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오게 되는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4대 문명에 속하는 문명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세계 4대 문명 이후에 아주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 그런 문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텐데, 일단 페르시아는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란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동의 그 석유 많이 나는 이란이 과거의 페르시아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출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란 고원 이고요. 이란 중부에서 동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에 이르기까지예요. 이 페르시아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도를 갖고 왔는데, 이게 세계 지도죠. 잠시만요. 물 좀 먹고. 여기 세계 지도인데, 음,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가 있는 요 지역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배경으로 출현한 나라고, 한 기원전 3000년경부터 나타난 나라인데, 요 시기를 뭐 기억해달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부족 국가들이 이제 합쳐서 만들어진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주로 이제 아리아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옮겨와서 농업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또 수로를 파는 그런 관계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만든 나라다.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 지금 노란색 글씨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한번 그냥 마음 편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위치에 옛날에 있었던 나라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기원전 6세기경부터 요 시기도 뭐 안 외우셔도 되는데, 요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확산되면서 이 지역의 중심적인 종교가 돼요. 근데 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종교니까 굉장히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페르시아를 굳이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 이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이고,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에서는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을 믿어요. 근데 이게 불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예요. 그래서 아우라 마즈다라는 신이 악을 물리치면서 사람들을 선의 세계로 이끄는 그런 구조를 가진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 이 지역에 이제 처음 통일 국가로 등장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원전 7세기경에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하는 나라가 이 아시리아 제국인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뭐 학문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뭐 도서관도 짓고 이런 특징이 있는 나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특징은 정복지, 자기들이 정복한 땅을 굉장히 가혹하게 통치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아시리아 전통 민족만 굉장히 위해주고, 나머지 정복당한 민족들은 굉장히 탄압하고 학대하고 전통도 인정해주지 않고 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복은 해냈지만 정복을 당하고 그 뒤에 통치를 받는 다른 민족들이 반발을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 그 뒤에 이제 다시 페르시아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일어선 게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나라 이름이고 앞에 아케메네스가 왕조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되는데, 아시리아가 무너진 이후에
서아시아 지역을 다시 통일한 나라가 바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잖아요. 통일했다고 하는 건 페르시아 이외의 다른 민족들도 정복을 해서 그 지역을 다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자기 세력권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통치를 해야 돼요. 만들었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통치할까요? 예상이 되지 않아요? 아시리아는 어떻게 통치했어요? 굉장히 가혹하게 통치했죠. 말 안 들면 죽여버리고 막 니네 전통 필요 없고 우리 것만 따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해서 반발에 못 이겨서 결국 얼마 못 가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시리아가 그런 식으로 무너졌다는 걸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봤어요. 보고 그 뒤에 아시리아가 무너진 자리에 들어선 나라란 말이에요. 이 지역을 통일했어요. 그럼 어떻게 통치하겠냐는 거지. 똑같이 아시리아처럼 가혹하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포용이에요. 포용. 그래서 일단은 제국이 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키루스 2세라는 왕 때에 이르러서 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그래서 이란 고원 서남부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점령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리우스 1세 때 영토를 더 넓게 차지하게 돼서 인도부터 흑해까지 진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뭐 이런 지리 용어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키루스 2세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령했고 다리우스 1세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령했고 이런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시리아가 무너진 자리에 이 나라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지도 보시면 요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아시리아 영역이잖아요. 근데 아시리아 영역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퀴루스 2세 때부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미 앞전에 아시리아가 정복한 다른 민족들을 탄압하고 못 살게 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르게 무너졌다는 걸 이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들어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당연히 정복했더라도 정복한 민족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런 정책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루스 2세 때부터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 안에 다양한 민족들의 여러 가지 문화, 종교, 뭐 언어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땅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키루스 2세라는 왕은 사실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은데 다리우스 1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리우스 1세 때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행정구역마다 이렇게 페르시아인 지방관을 파견했고요. 그리고 곳곳에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우는 이 지방관, 그러니까 지방관을 감시하는 왜냐면 지방관은 왕 대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방관이 그 지역을 자기 권력으로 맘대로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왕 입장에서는 저 지방관이 지방관이랍시고 내려 보냈는데 그 지역에서 막 지멋대로 왕 노릇하면서 멋대로 하는 건 아닌가 걱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하는 감시관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방관이 잘 하고 있는지 지멋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주르륵 이제 검사하고 지켜봐서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감시관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도 수사부터 국경지대에 이르기까지 근데 뭐 요 지명을 역시 기억해달라는 건 아니고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왕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깔려 있었다는 거. 근데 요거는요 사실은 영토가 굉장히 넓은 땅 나라들이면 다 길이 발달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토가 넓다는 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왕이 지방관을 보내든 신하를 보내든 뭐 빨리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부터 국경지대에 이르기까지 영토 전역에 이르는 여러 길들이 왕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었다. 그래서 왕의 뭐 하면 보통 이 페르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다리우스 1세 때 왕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도로를 발전시켰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은 뭐냐면 요거 왜 노란색이 안 가 있죠? 이렇게 역이라고 하는 건 가다가 쉬는 말 그대로 지하철역 같은 개념 혹은 휴게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만 계속 이어지면 쉴 데 없이 계속 걷기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쉬고 또 걷다가 늦어져서 밤이 되면 잘 수도 있고 식량을 보충할 수도 있고 이런 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길과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역을 건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잘 발전시켰기 때문에 정보
물자 이런 것들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었다. 유통은 이제 오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나 물자들이 이 길을 통해서 막 오고 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어놓은 사르디스부터 수사까지. 근데 요 길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요 길이 분명하게 발굴이 된 거지. 요 길 말고도 많은 길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쭉 듣기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배울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당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페르시아 계열 이목민인 파르티아가 이 지역을 통합하게 되고요. 나중에 파르티아는 사사당조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당조 페르시아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었는데 이 페이지는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제목에 국제적 문화가 발달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적인 특징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 앞서 있었던 나라가 아시리아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들을 괴롭히고 탄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발이 세게 일어나서 일찍 무너졌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자리에 들어섰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정복한 민족들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착하게 대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정복당한 민족들이라도 자기들 고유의 문자나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넓은 영토 여러 민족을 정복했는데 그 여러 민족들의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영토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언어들이 같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각 지역의 공동체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사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수도가 두 개예요.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수사라는 수도가 있고 또 페르세폴리스라는 수도가 있는데 이 페르세폴리스의 왕궁을 보면요. 굉장히 여러 나라 주변국들의 특징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게 페르세폴리스 왕궁의 궁궐터인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돌기둥들이 있죠. 이런 돌기둥들. 이런 돌기둥들을 세우는 건 이집트의 양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언덕에다가 이렇게 약간 빗면에 계단 같은 걸 세워서 건물을 짓는 거는 이건 또 바빌로니아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건물을 짓는 건 바빌로니아의 양식이고 이런 식으로 몸은 사자고 얼굴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이런 돌사자상을 세우는 그런 건 또 아시리아의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양식이 어느 나라 양식이고 이걸 외워달라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주변 여러 민족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걸 넘어서서 받아들이고 배웠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존중해 주는 걸 넘어서서 심지어 받아들이고 배우기까지도 했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는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문화로 발달을 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 부분은 그렇게 막 중요하게 많이 볼 게 양이 많지 않아요. 일단 조로아스터교, 아우라 마즈다라는 신을 믿었던 선과 악의 논리였던 조로아스터교를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무너진 자리에 들어섰는데 아시리아와는 달리 굉장히 포용하는 존중하는 정책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다리우스 1세라는 황제 때 전성기였고 그때 각 지역에 지방관을 보내고 또 지방관을 감시하는 왕의 눈 왕의 귀라는 감시관을 보내고 또 길을 발전시켜서 왕의 길이라는 도로를 만들었고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페르세폴리스 유적의 전역이에요. 화질이 좀 안 좋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